저는 언제야? 05년 11월에 수능을 봤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수능 본 지 20년 되는 거야. 아무튼 좀 수능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특히 20, 30, 멀게는 40대까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남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 수능 잘 본 범생이들에게 어떤 지옥이 다가오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 하면은 역사에 남은 수능의 레전드들이 있잖아. 야, 저 모이칸 거의 올타임 고트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저 머리 솔직히 저거 업무방해 아니야 저거는? 이분은 이제 아들이 수능을 보는 줄 알고 아들 나이를 착각한 아버지도 있었고, 위정척사파야. 이 사람은 다 1등급인데 외국어만 7등급이에요 이건 또 이제 이분이 샤이니의 민호인데, 이것도 2010년 수능 때였거든요. 이때 샤이니가 링딩동을 냈단 말이야. 여러분, 링딩동은 뭐야?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이지. 그런 노래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정시로 건대를 입학을 했단 말이야. 건대 갔으면은 수능을 잘 본 거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는 불공정 경쟁인 거예요. 올해의 고트는 에어팟인 것 같아. 또 이게 약간 내가 볼 때는 기후 변화의 희생자야. 너무 더워서 윗옷을 벗다가 에어팟이 떨어졌대잖아. 근데 또 그거를 시험 치다가 일어나서 추러 돌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에어팟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ADHD 같은 거 아닐까? 아무튼 시대를 막론하고 수능은 잘 봐야 되는 시험이고 못 보면은 인생 망친다는 그런 으름장만 난무하는데, 수능을 잘 본다고 인생이 끝나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입시 뒤로 미루지. 근데 그게 그냥 컴퓨터 하는 문제, 게임하는 문제, 연애하는 문제, 여기서 끝나질 않아. 교육 커리큘럼도 전부 입시의 시기에 다 맞춰져 있잖아. 대한민국 체육 교육 이런 거 솔직히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다 왜 그러겠어? 입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뒤로 미룬단 말이야. 왜냐? 내가 지금 이때 할 걸 다 하다가는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뒤에 가서 자세히 할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의 인생이 다 뒤로 밀려요. 그래서 결국 이거야.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는 굉장히 소수만 약간 미래를 어느 정도 약속을 받는 거고, 나머지 대다수는 굉장히 불행하거나 평균 이하인 것처럼,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평균인 거지. 평균 이하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대다수가 불행해지면 남은 소수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갑자기 뭔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시험 한 번에 딱 잘 봤다라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가르쳐지는 나라가 사실 딱히 좋은 사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올해 8월에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내죠.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처럼 입시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로 비례 선발제 해야 된다. 상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극소수의 최대 행복과 절대 다수의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자원이 많은 수도권으로 사교육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수도권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결론 나오잖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옛날에는 고급 인재를 배출해내는 통로가 맞았지. 근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사기매보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과 입시는 이런 경쟁의 맛보기에 굉장히 불과한 건 게, 국내 노동시장을 잘라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래.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돼요. 절반 넘게 중소기업 노동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만 대기업 정규직, 11등, 12등은 비정규직으로 간다고 치고요. 이만큼이 중소기업 정규직이고 남은 이만큼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소기업 정규직에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돈을 얼마씩 받냐? 중소기업, 여기가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이거든요. 요 30인에서 99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3,900만 원이야. 자, 500인 이상. 말 그대로 대기업이죠. 6,200만 원인데 2,300만 원 차이가 나. 1년에 2,3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이게 문제는 취업을 할 때부터 사실 이 경쟁에서 지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데, 내가 가령 이 경쟁에서 평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들은 요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생이 몇 년씩 뒤로 밀린다라는 거죠. 너무 극심한 경쟁은 사람의 인생을 뒤로 미룬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 경쟁을 규정하는 규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관심을 가져. 내 자녀가 수능을 보건 말건 수능 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잖아. 그래서 결국 한국은 수능이라는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 국민 대다수가 이 시험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매년 수능 룰을 바꿉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 수능의 룰 장난은 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수능은 문항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97년도 수능 230문항이었어. 근데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시험 범위도 굉장히 작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면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시험 범위도 매년 줄입니다. 영어는 또 절대평가로 바꿔버리죠. 여기서 이제 수능 룰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지만 결국 킬러 문항을 이제 문제를 삼더라고. 그래서 결국 킬러 문항이 수능을 불공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현우진은 세무조사를 했지. 현우진은 세무조사를 하고 킬러 문항을 없앴대.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없애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킬러 문항을 없애면 시험이 공정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거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입시의 진짜 문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결국 종목 하나의 모든 금메달이 몰빵된 올림픽이랑 똑같은 거야. 올림픽이 뭐 육상 있고 펜싱 있고 사격 있고 수영 있고 그러면은 다 금메달이 한 개씩이어야 공평한 거죠. 근데 한국은 육상에 금메달이 100개가 있고 펜싱이나 사격에는 금메달이 없어. 그러면 누가 펜싱하고 사격합니까? 다 육상하는 거지. 그러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육상에 몰려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육상의 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경쟁자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공정한 룰이 어디 있어? 없어요.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룰은 없어요. 그냥 없는 거야. 이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할 이 올려치기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 경쟁 압력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40대 50대 소득이 대기업 신입에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봐봐. 40대 50대 중소기업 가면은 월급이 311만원이지 20대 대기업 321만원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입시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인생을 살도록 강요를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늘 궁금하다라는 거지. 이 월드가 진짜로 공평하거나 또는 공정한 것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짤 하나로 그냥 설명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과연 그러면 그 높은 경쟁 압력에서 탈출이 가능하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여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르투갈 생각할 때 어때? 그냥 대충 망한 남유럽 국가 1위지. 포르투갈에는 젊은이들이 막 이탈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탈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봐봐. 여기 이탈리아, 뭐 스페인, 프랑스, 영국 요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변 나라로 이탈을 많이 하는 게 이 포어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랑 언어적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영국이랑은 무슨 상관이냐? 자,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영어권 국가를 빼고는 7번째로 영어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사는 젊은이들은 자국의 경쟁 압력이 너무 높거나 또는 자기 나라가 희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다른 나라를 가면 돼. 심지어 육로로 되게 싼 값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이 있지, 일본이 있지.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바로 이웃 나라들이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갈 수도 있고 뭐. 근데 러시아어도 어렵단 말이야. 굉장히 몽골 생김새는 그래도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경쟁 압력이 되게 세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입시 한 번에 망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규명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탈출할 수도 없어.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 결과가 청소년 자살률이 통계 작성 이후 10만 명당 7.2명으로 세계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살은 통계로 왜곡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 자살의 제1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이 한국은행 자료가 인용한 논문에서 밝혀진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가혹한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쟁은 한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은 명백하잖아. 우리 다 의대 가려고 저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최근에 대학생을 봐봐. 일단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있고 그리고 이걸 누가 부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대에만 우수한 인재가 몰리면 대학에 투자할 필요성이 왜 있냐고. 자꾸 게임 얘기 제가 하지만은 우리가 스타를 할 때 SCV는 전투 능력이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SCV 뽑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딨어. 걔를 뽑아야 자원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마린도 뽑고 치즈도 뽑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은 SCV를 뽑는 걸 비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는 SCV를 지키려고 오만 노력을 다하면서 실제로 현생을 살 때는 현재 우리 사회를 살 때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도 하고 펜싱도 하고 사격도 하고 이래야 골고루 투자를 할 필요성이 생기지. 하나에 다 몰빵돼 있으면 다른 거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수업종에 올인을 하면 상대가 스타무럴커를 2부대 정도 박아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이오닉이 들어가는 이런 비참한 결말이 예상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첫 번째는 대학 소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경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토요일을 재밌게 만드는 hingo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